네, 오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자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00여일 만에 첫 정식 공판이 있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판 후에 피고인들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못 드러내신 건데 하실 말씀 따로 없습니까? 녹취록 신빙성 두고도 말이 많은데요.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본 제공하신 거예요? 다 제공 다 했어요. 김만배 피고인 측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배임죄 자체가 법리상 성립 수 없다라고 자세히 이렇게 반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리상 성립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인방하고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니라 정식 재판이어서 모두 다 출석을 했고 정영학 회계사는 처음 모습을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라든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뭐 당연히 출석할 수밖에 없고요. 좀 전에 보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제공한 인물이고 이 사건의 가장 큰 증거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으로 이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미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기초가 되고 있는 이 분배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5명이 전부 다 첫 재판, 정식 재판 날짜였기 때문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자, 각각 받고 있는 혐의 내용 정리해놓은 그래픽을 좀 올려주시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찌 보면 이제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 충남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면서 배당이익이라든가 시행이익 한 1,800원 가량을 화천대유 쪽에 몰아주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실행을 직접 만든 건 정민용 지금 변호사라는 것이고요. 남욱, 김만배 그리고 남욱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었고 특히 남욱 변호사라든가 김만배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로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다른 일로도 편의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했다. 뭐 각각 5억이나 3억 5천 가량의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뇌물을 제공했고 제공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약정한 700억 금액은 원이다. 또 700억 원에 달한다라고 그동안 알려져 네, 왔고요. 그게 이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네. 내용이고 오늘 재판에서도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 700억 원이라는 얘기가 이익 분배 과정에서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농담처럼 나온 얘기라는 걸 똑같이 얘기를 했고 이 사업 설계 자체는 그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김만배 전 대주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요. 뭐 7가지에 달하는 일종의 악성적인 어떤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남시에서 먼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성남시의 지침이었던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가 고위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이익을 많이 거뒀다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했고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예 본인은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자체를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정민영 변호사 같은 경우가 유동규 본부장 휘하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7개 지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자신과 이른바 사인방이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체가 검찰에서조차 특정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번 논란이 일기 전만 해도 자신이 만들었던 이 사업 자체가 성남시의 공적 사업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일인데 이게 지금 엉뚱하게 뒤바뀌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일인데. 네. 자, 거의 유일한 증거는 녹취록으로 보이는데 네. 이 녹취록을 두고도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게 새롭게 알려진 사실인데 이 녹음 파일을 아직까지도 피고인들 측이 제공을 안 했던 겁니다. 제공을 검찰이.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제공을 그전에도 안 하다 보니까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서 지난 5일에 법원에서도 제공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것도 따르지를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뭐 제3자와 관련된 어떤 사실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재판에 넘겨진 이유로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얘기는 아예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재판에 이미 다 넘어가는데 무슨 방어권 차원에서도 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란 거 외에 다른 증거라는 것이 거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 사실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만배 전 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실질심사가 지난해 10월에 있었습니다. 100일이 넘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틀려고 하다가 법원에서 아니 지금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는 걸 왜 틀으려고 하느냐 해서 제지를 당했었는데 정식 재판 첫날까지도 그걸 아직도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을 왜 재판에 넘겼는지에 관한 증거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법정을 취재한 기자들의 메모를 보면 재판장이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서둘러 등사를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거듭 검찰에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녹취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증거고 이 녹취 안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또 관심을 모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뭐 누구냐, 뭐 실제 뭐 굉장히 유력 정치인 뭐 그냥 말씀드리자면 혹시 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었고 지금 그 녹취에 등장하는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정용학 기사가 녹음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일부러 거짓말 발언들을 이 녹취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너는 함정들도 파놨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끼리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비율을 좀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했던 얘기인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둔갑이 돼서 제출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그 녹취록이 있어야 그렇죠. 녹취록이 있어야 그걸 검증해서 변호인 쪽에서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검찰에서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녹취 파일을 틀면서 확인해야죠. 이 네. 말을 한 게 맞냐, 네. 어떤 의미냐 확인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윗선 수사 뭐 진행도 안 되고 50억 클럽 수사도 그냥 제자리만 맴돌고 있어요. 사실 50억 클럽 수사 같은 경우에도 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죠. 그 영장 청구를 했는데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이른바 알선 청탁을 했는지가 영장 실질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어쩌면 재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2차 소환 수사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수사를 했고 그때는 단순하게 박영수 전 특검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물료 이런 거 외에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이 뭐 조사는 했다라고 합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것을 도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오늘도 국회 법사위에서는 특검 놓고 공방이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받으라면서 국회 복도에서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